제가 주말에 여러분들한테 CHOSUN 그걸 보통 우린 조선으로 읽잖아요. 조선. 초선 아니고요. 아니 이제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좀 진지하게 할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초선들한테 분노를 느끼잖아. 근데 악플을 먼저 각오하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나쁜 악인은 없을 거다. 그렇죠. 난 그렇게 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잘못한 거 있으면 맞아야지. 맞기는 맞는데 그게 무슨 민주당에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하지는 않았을 거다. 여기에 대한 나는 믿음을 갖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 방송에서도 그 몇몇의 이름들을 거론 안 한 이유가 이름을 특정해서 뭔가 그 사람들을 악으로 규정하고 싶지는 않고 너무 어리숙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금요일 입장문하고 토요일 입장문이 바뀌었죠. 그래놓고 나는 가장 와닿는 게 그 느낌이었다니까요. 언론이 이렇게 이용해 먹을 줄 몰랐다. 언론 탓 안 하겠다고 했던 하루 만에.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그 초선 의원들의 그 성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쉴드 한 가지, 비판 한 가지를 하고 싶은 게 쉴드 하나 하는 건 그러니까 그 선거일 다음 날 국민의힘 초선 의원 한 40여 명도 비슷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이 승리에 우리가 기뻐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는데 언론에 한 줄도 안 나오죠. 포털에서도 누가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냥 언론이 다 씹어줬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5명 초선 의원이 발표를 하니까 언론에서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하나 비판하고 싶은 게 또 결국엔 두 가지구나. 한 가지는 그 180명 국회의원, 그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초선이 80명입니다. 근데 왜 할 거면은 5명만 하느냐. 이 아쉬움이 있고, 이게 초선 의원 5명들이 결국에는 이 사회에서 엘리트로 성장했던 범생이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느낌이 확 왔어요.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잘못해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공둥이 맞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통증이라는 게요. 맞는 순간 바로 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세게 한 대 빡 맞잖아요? 그러면은 몇 분 후부터 통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맞는 순간에는 아픈 줄도 몰라요. 그냥 공포뿐이지. 그런데 국민이 서울 시민과 부산 시민이 엄청나게 큰 회초리를 휘둘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엄청나게 강한 매를 맞았다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충분히 이 통증의 원인이 어디서 온 건지, 내가 지금 아픔을 느끼고 있는 이 통증의 부위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성찰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초리가 딱 끝난 그 시각 바로 다음 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한 대로 끝날 선생님이 2대, 3대 더 때리는 그 심정이 되거든요. 풀스윙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이게 그 어렸을 때 맞아본 선생님한테 공둥이를 맞아본 사람들은 아는 그 반성하는 그 태도의 그 시간 차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타이밍이라는 게.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 내용은 사실 사람의 관점마다 다 다른 거니까 그걸 뭐 비판할 수도 있고 실드를 칠 수도 있는 건데 그 반성문을 제출한 그 시간이 과도하게 빨랐다. 근데 그렇게 하고 매를 맞았는데 반성이 되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 푸나님이 말씀하신 악의가 있든 없든 사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게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악의의 유무보다 얘네들은 우리 입장에서는 선출된 전문가란 말이에요. 대의민주주의에서 내 입장을 니네한테 대신해서 피력하라고 내둬뒀더니 내 입장과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를 했을 때 대중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반성문을 썼는데 이게 네가 반성문 맞아? 이랬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기들이 게을렀다는 것에 대한 아우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왜 금요일과 토요일에 입장문이 바뀌어서 나왔느냐 이 부분만 좀 다루려고 해요. 이따가 뭐 조국 장관 이야기 또 다시 할 건데 그러니까 스스로가 미흡했다, 미숙했다는 걸 그냥 드러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마차님 이야기에 100% 동감하는 게 국회의원으로 뽑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사실 상당한 완전체로 봐요. 나이가 어리든 상관없이. 예. 20대든 30대든 40대든 어떤 사람들은 저것들 뭐 젊은 청년들
국회의원 만들어주자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화법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본질을 완전히 비껴나서 그 태도라든지 그 미숙함의 분노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과도하게 예를 들어서 얘들은 원래 이랬다, 뭐 젊은 수박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버리면 죽도밥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 이런 국회의원들은 고쳤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아까 말한 타이밍상 시점으로도 안 맞고 내용도 좀 후지고 예.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분들은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들의 결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인 거야. 야, 배가 지금 뭐 그 상황도 아니지만 배가 침몰하려고 하니까 먼저 뛰어내려? 그래놓고 우리들한테 손가락질해? 우리들 입장에서는 민주당 자체가 즉 나인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들은 민주당이 아닌 것처럼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막 공격만 해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기분 나쁨일 텐데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언론에 뭔가가 들어와도 자기들이 본인이 느꼈던 것처럼 뭐 언론 탓하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그 다음 날은 언론이 왜 이렇게 왜곡에 쓰냐고 이야기하는 게 나는 핵심이라고 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싸울 건 싸우고 개혁 더 할 건 더 하고 좀 부족했던 부분 보완합니다. 하겠습니다라고 내가 매를 맞을 거면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스스로가 반성만 하면 되거든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 친문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초선들이 너무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아까 말한 홍남기 관련해서 뭐 재난지원금 같은 거 이런 거 잘못 나갔다. 앞으로 이런 데 목소리 내겠다라든지 했으면 악플 전혀 안 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나 이 지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만약에 그 금요일 날 나왔던 그 입장문에 뭐 언론 탓 야당 탓 하지 않겠습니다 하게 되면 언론 개혁 못 하거든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사실 제 방송에서 쌍욕을 할 만큼 다 했기 때문에 무난한 선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긴 합니다만은 우선은 2차 반성문은 반성문이 아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1차 반성문과 2차 반성문의 내용이 상당 부분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그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이 가고요. 말씀하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우리는 절대 언론 탓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언론 탓하냐고 해놓고 나서 자기들은 욕먹고 언론 탓했다는 말을 꺼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이 정도일진 몰랐다. 자신들에게 비판이 쏟아진 것이 당원들의 비판이 이렇게 심할 줄은 몰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당원들의 뜻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반성을 하고 고개 숙이고 혁신한다면서요. 그 몇 명 되지도 않는 몇천 명밖에 안 되는 당원들의 문자 그조차도 돌파 못합니까? 당원들조차도 설득 못하는 겁니까? 그런 식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여기서 청와대 비서관 김광진 비서관의 모습에서 이것이 진정 2030이고 이것이 진정한 젊은 청년 정치인이다라고 느낀 게 뭐냐. 자신의 연락처를 공개했습니다. 본인들의 연락처는 까여가지고 비판을 받았죠. 김광진은 자신의 연락처를 공개하고 어떤 비판이든 좋으니 듣겠습니다라고 열었습니다. 이게 맞는 자세입니다. 일방적으로 가르치지 말라고요. 지금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가르치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불편해도 어쩔 수 없다. 참고 견뎌라. 내가 너희들을 계몽시키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정도 계몽시키겠다는 사람들이 그 정도 문자는 못 참습니까? 그러니까 1차 반성문, 2차 반성문 둘 다 매우 후지고 두 번째 매우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측면도 있죠. 여기서 계속 일부 아까 말한 2,000명 당원에 의해서 소환되는 사람. 이재명.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세상에 이렇게 기승전 이재명인 사람들도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 대응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게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민주당 일부 당원들. 이 사람들이 진짜로 한 줌이에요, 한 줌. 이 사람들은 이 사건 전체가 이재명에 의해서 탄생됐다고 믿고 있거나 그렇게 선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가 초선들을 몇 명 만난 걸 갖고 그때부터 그게 선동했다 뭐 이런 식으로 대선 주자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랄까 진짜 소위 말하면 극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 전달되는 것도 저는 싫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있다고
초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까 말한 그러저러한 이유로 비판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 싹을 잘라버리는 형태로 가는 것도 저는 온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비판의 내용이나 형식이 잘못됐지 초선들이 비판하는 것 자체를 싹을 잘라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정당이 될 수가 없어. 난 그건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막 복잡하게 섞여 있는데 저쪽 애들은 그렇게 저렇게 해서 이재명 욕하고 싶은 거야. 맞아요. 그 사람들이 친문이라고 하는 막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을 대표가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이상하게 꼬여버린다고. 근데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문 대통령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대표하게 되면은 초선들 싹을 완전히 다 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초선 의원들이 우리 방송을 꼭 이 부분은 챙겨 보시길 바라는 게, 그러니까 초선 의원 때 현장에 대한 감각을 익히지 않으면요, 정치를 오래 하지 못할 뿐더러 재선, 3선, 다선 의원이 될수록 욕만 듣는 의원이 됩니다. 초선 의원일 때, 그러니까 시민으로서의 어떤 굳은 살이 남아 있을 때, 이 굳은 살의 감각을 가지고 현장을 더 많이 가봐야 돼요. 내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그 생활인으로서 누리던 그 현장과 국회의원이 되고 난 이후에 내 생활 삶의 터에 돌아갔을 때 내 시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그 감각을 익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대한 어떤 그 현장에 직접 가는 그 노력을 게을리하는 순간 진짜 그냥 20대 꼰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초선 의원 때 자꾸 보고서 찾지 말고, 그러니까 자꾸 누구한테 뭐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하지 말고 직접 현장에 가야 됩니다. 노조 간담회 할 때 위원장 만나는 거 30분만 차 한잔하고 나머지는 그 생산 현장에 직접 가서 그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 사람들이 진짜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알바 노조의 그 위원장들의 보고서보다 진짜 하루 편의점 가서 알바하면서 그 손님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장들, 알바들하고 같이 부대끼면서 하는 그 경험을 지금 초선 의원 때 쌓지 않으면요, 영원히 시민들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그 반성문에서도 그게 딱 보이니까 그 지점이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논평가로서 반성문을 쓴 거예요. 내가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못한 것 같다라고 하니까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에 대한 디테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치. 반성문을 쓰려면은 그 보편 지원, 재난지원금 보편 지원 논란에서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를 못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민들 목소리는 이랬는데 우리가 그 목소리를 반영 못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라고만 이야기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좀 더 드릴게요. 한마디만 해요. 네, 짧게. 감사합니다. 네. 초선 의원분들에게 제가 가르침을 좀 드립니다. 당신들이 가르치려고 했으니까. 후보 낸 부분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던데요. 정치란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부산시 선거가 있었고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어요. 이 자리에 물론 당원 당규를 개정하고 이거 당원의 선택이고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갔어야 됩니다. 어떻게든 나갔어야 돼요. 왜 나갔어야 되냐? 첫 번째, 부산시장 오거돈 시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를 내고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부산 시민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회초리를 들고 싶으면 회초리를 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인 것입니다. 뒤에 숨는 것이 아닙니다. 당원의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가서 한 대 맞고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실 수 있다면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정치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두 번째, 서울시장 문제. 박원순 시장에 대한 음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명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선거 공간에서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해명을 하고도 만약에 이해를 못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질 테니 그때까지만 참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당의 자세인 것이고 그 취지가 이번 선거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것이 우리 민주당의 부족한 부분이고 아쉬운 부분이지 후보를 낸 것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냈어야 되는 선거였습니다. 그리고 당원도 그렇게 판단한 거고. 근데 지금 당 내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요. 뭐
전에 국회 의장에서 아니 사무총장 하셨던 분들도 인터뷰도 그렇고 안의 내용은 우리가 밖에서 느끼는 거하고 좀 다른 부분이 많더라고. 예. 예를 들면 당이 극렬 지지자들한테 끌려다닌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마치 뭐 유튜버를 열심히 듣는 사람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을 다 싸잡아서 극렬 지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구분하는 것은 그냥 문재인 지지자, 문빠 하고 극렬 지지자는 달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극문, 똥파리 이런 애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초선 5적이라고까지 명명하면서 기자회견까지 했던 사람들 어제 주말에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했죠. 그 사람들과 이 LH와 관련해서 이게 다 이재명이 짠 작품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에서도 같은 지지자로 보이지만 그 돌아다니는 2,000명이 목소리가 워낙 크게 난리를 치고 다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걸 잘 구분해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같이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 이런 걱정이 됩니다. 이게 군대 있을 때 졸라 패고 좋은 고참은요 담배 한 칸씩 줘요. 그러니까 이게 요런 흐름일 것 같아. 야, 니들 나가. 아예 그냥 쫓아버리는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좀 미숙하고 어리석으면 졸라 패놓고 담배 하나 줘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박영선 후보가 페이스북에 쓴 말입니다. 패하고 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의견이 서로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비난하지 않게 해달라. 서로 다른 의견도 서로 품고서 품이 큰 민주당으로 거듭나도록 해달라.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권 재창출이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때릴 수는 있고요. 밖으로 쫓아내지 말고 거쳐 써보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왜 5명밖에 안 했느냐. 욕을 먹으려면은 40명, 50명, 80명이 다 같이 욕을 먹고 다 같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왜 그렇게 성급하게 5명만 딸랑 나와가지고. 아니 그것도 웃기는 게 그 5명 중에 한 명은 생전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그동안 조국 추미애로 싸울 동안 누워 있었던 애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게 열받는다고. 누워 있진 않아. 아무것도 하지도 않은 사람이 갑자기 앉아야 되는. 누워 있었어. 그만해. 어차피 이런 걸 과정을 거치는 과정이 우리한테 기분이 좀 나쁜 거죠.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본인들도 하루 만에 입장문이 바뀌었잖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참 그 정치라는 게 참 답이 없는 게, 저 새끼들 쫓아내야 된다고 하는 사람부터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 사람까지 골고루 존재하거든요. 네. 근데 분명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치하는 사람들, 특히 초선들이 잘 모를 만한 게 정확한 제 분석은 그런 거예요. 우리를 우리보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중동의 프레임으로 봤을 때 뭐 문재인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 이런 흐름으로 보면 안 되고 대한민국의 주인 민주시민의 결에서 보면 사실은 니들은 아직 멀었다라고 우리가 바라보는 게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현장 강박이라고 이렇게 제 표현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현장에 진짜 살아있는 목소리가 보고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그 감각을 초선 의원 때 못 익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직업 정치인 돼버리는 거예요. 예. 표만 구하고 다니는. 알겠습니다. 왜 우리만 때리냐 그래서